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시작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뭐 갭을 좀 들어주고 또 오전에 한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보여주면서 뭐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잘 출발을 했었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참 시장에 돌발적인 이슈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애플의 이 증설 철회 이슈라든지 중설철의 이슈라든지 또 갑작스러운 영국의 구제금융설 이런 부분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어젯밤에는 영국 영란은행에 100조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QT를 좀 지원해서 하겠다라는 등 단기적인 시장을 달랠 수 있는 내용들이 뭐 동반해서 나왔죠. 호황제가 동시에 나오면서 시장을 또 박살을 내버리고, 어제 장중에 시장을 박살을 내버리고 또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니까 걔네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것처럼 올라가는 모습, 참 시장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버티고 이악 물고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윗구간에서야 당연히 뭐 일부 현금을 비중을 마련해 놓고 움직였어야 되고, 이미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 현금 확보다 뭐 이런 거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지금 이제 아주 높은 구간에 있었을 때 미리 현금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 아직 미국의 경제는 아주 튼튼한 상황이고, 그 외로 문제가 되는 뭐 영국이라든지 뭐 러시아 문제라든지 등등은 부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크게 뭐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고 그런 부분은까지는 확대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말이 뭐 시장이 막 폭등을 해서 막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추가적으로 좀 빠지더라도 올라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폭이 뭐 얼마까지 갈 것이냐, 또 이것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연말까지 해서 최소한 2400포인트 언저리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흐름으로 이렇게 가야지, 과도하게 급격하게 내려간다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천문학적인 손실이 나는데, 그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오늘 시장 막판에 떨어진 거 전적으로 저는 개미들의 손절 물량이 대략 대폭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의 손절 물량, 개인들의 눈물이 만들어낸 오늘의 막판 투매였다라고 저는 시장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 카페 이 시황 마감 시황 창에 이제 지난번 급락했을 때 신용 잔고의 변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딱 어제까지의 신용 잔고의 변화에 대해서 좀 올려놨는데요. 일단 어제 기준이 아까 떠서 좀 봤더니, 와, 어제 하루에 신용 잔고가 한 6,600억 정도? 6,700, 거의 한 7천억 가까이 신용 잔고가 좀 줄어들었네요. 얼마 전에 거의 20조에 육박하던 게 지금 17조 9천억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지수가 바닥을 찍을 때 어느 시점에서 바닥을 찍고 돌렸는지, 그리고 바닥을 찍는 날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그 당시 8천억입니다. 8천억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거의 9천억 가까운 반대 매매가 그때 터지면서 좀 올라갔었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하고 내일 제가 볼 때 엄청난 규모의 반대 매매가 동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보다 이번에는 유예를 또 한 차례 시켜놨기 때문에 반대 매매 물량 자체가 잘못하면 조 단위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바닥이 멀지 않았다. 어쩔 수가 없죠. 개미의 시체를 치료받고 올라가고자 하는 외인과 기관이 있을 것이고, 더 큰 뭐 이런 세력들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파이팅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지속되는 악재 속 국내 증시 전강 후양 마감. 단기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푸틴의 핵 위협,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환율, 마지막 이런 부분, 그리고 꼭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대해서 매우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매일 시장이 끝나고
사실 또 최대한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서 육아도 도와주고 싶고 애도 보고 싶고 하다 보니까 뭐 시장에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영상을 참 못 찍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든지 뭐 좀 디테일한 부분도 많은데 아무튼 어제 시황 보셨으면 왜 채권 추심 다른 종목군들 다 배제하고 왜 어제 마감 방송에서 채권 추심이라는 단어를 남겼을지에 대한 부분을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말 그대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시황적인 측면과 맞닥뜨리고 내가 보는 종목이 대장주다라고 했을 때 그 폭발력은 엄청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만 보면은 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뭐 비슷하게 또 상승 종목수가 약간 더 많게 끝나긴 했지만 장 막판에 이 굉장히 좀 난폭한 하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 변동성도 상당히 컸고요. 뭐 중간중간에 뭐 1%짜리 변동성은 뭐 애교죠.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것만 하더라도 거의 1.6% 정도 떨어졌다가 한 1.2% 정도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 폭이 0.8% 상승해서 마이너스 0.8%니까 장 막판에 떨어진 게 2.6%나 됩니다. 차트로 일봉으로 보면 그냥 뭐 5일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의 좀 흐름인데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 내일장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일장 하락 깊을 수도 있지만은 그 하락 오히려 깊을 수도 있지만 그 하락이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저는 되기를 바라면서 좀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시황 이어서 전일 추락하던 증시를 최근 증시 하락에 진앙지인 영국에서 일단 급한 불을 끄고자 100조 채권 매입을 추진하며 상승하던 달러 인덱스도 국채 금리도 한방에 상승폭 하락을 하며 미 증시도 최근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잘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달러 강세 그리고 채권 금리 상승의 과속에 대한 브레이크는 걸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법도한 모습 속에 시장에 여전히 강한 여진이 남아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금일 장중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수급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매수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장 막판 러시아의 핵기업이 문제가 돼서인지 아니면 러시아 가스관 추가 파괴가 문제가 된 것인지 아무튼 2시 40분을 기점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미국 10년물 국채가 급등함과 동시에 코스닥도 미국의 선물 지수도 동시에 급락하며 흘러내리는 무서움이 펼쳐진 것입니다. 즉 여전히 이러한 흐름에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특히 국내 코스닥의 경우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린 투심에 그냥 지수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여졌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막판에 호가청이 텅텅 비면서 그냥 쓸려 내려오는 모습이라 상당히 많은 반대 매매를 좀 피하기 위한 회피성 물량이 장 막판에 튀어나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 매매를 맞는 게 아니라 반대 매매를 피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대거 시장에 출회되었고 그게 어제 시간 외에서도 펼쳐지고요. 오늘의 시간 외에서도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런 모습이 매우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전일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 주변 환경만 본다면 뭐 최악 중에 최악이고 또한 추가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경기며 경제가 망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를 않는 것은 이를 선반영하고 있고 정작 완전 경기 바닥이 나오면 지수는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의 구간에서 바닥이 어디인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어둡고 힘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디까지 했지? 여기까지 했네요. 예단했고 더 어둡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장을 보면 전일까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전일까지 잡아오던 종목군들을 저는 매도 위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장중 항상 그렇죠. 강한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지수가 반등할 때 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아침에 스타트를 이 바이오젠 이슈로
제약바이오가 끊고 2차 전지가 따라가면서 뭐 조선주도 가고 다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갔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올랐다가 밀렸으면 이 수급이 들어올 때는 그 수급이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상승을 유지시켜줘야 이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우리는 예측하고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현상이 1도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라이브 방송에서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망이다. 예, 매수 관망이다. 해지 위주로 볼 거 아니면 무조건 관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오늘은 그렇게 좀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시장이 하락하고 난 이후에 항상 주도 섹터가 변화한다라는 것을 오늘 새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장세였는데요. 이후 진짜 반등이 나올 때 그런 현상이 지속되는지, 혹은 과거에 강했던 2차전지 섹터가, 혹은 친환경 뭐 태양광 섹터가 여전히 강할지, 아니면 새로운 섹터가 나올지에 더 많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시장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뭔가 변화가 오겠죠. 이 다음에 시장에 뭔가 변화가 오겠죠. 뭐 경기 침체에도 이익이 증가하는 곳, 뭐 침체에도 수요가 무너지지 않는 곳, 경기 침체 시에 오히려 소비 변화가 더 좋아지는 곳, 혹은 각국 정부가 이러한 경기 침체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고심, 방향성, 이런 것들이 이 하나의 큰 또 흐름을 만들어 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시장은 언제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성립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의 경기, 경제 상황에 맞는 해지 테마가 생겨난 겁니다. 그게 중소은행이고 채권 추심 업체들이다. 그러니 시장이 하락하면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지수가 돌아서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다시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고 또 다른 섹터가 나오기 마련이겠죠. 자, 오늘 뭐 시장 뭐 별 볼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가부터 갭이 높게 떴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높은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공략하기는 좀 어려웠고, 바이오젠 관련해서 치매 관련주들이 강함과 동시에 다른 제약바이오들이 상당히 셌죠.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7%대 상승을 보이면서 나머지 제약바이오주들이 일단은 지수를 좀 방어를 했다. 만약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지수를 방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코스닥이 플러스 1.8, 0.18 상승인데, 사실은 오늘 이런 제약바이오들이 없었다면 마이너스 2%는 넘었을 것 같습니다. 고점 3%니까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 맞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제약바이오의 시총이 큰데, 이들 제약바이오가 굉장한 상승폭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졌기 때문에 종목분들이 보시면 제약바이오들 형태, 서비스 업종 형태 나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상당히 크죠. 이쪽이 상당히 크고 여기 이렇게 상당히 큰데, 나머지가 굉장히 많이 밀렸기 때문에, 나머지가 굉장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폭이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오늘.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아래는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9월달 기준이고요. 9월달, 8월달 기준에서 보면 20조가 넘었었기 때문에 9월달부터 신용 잔고는 서서히 줄기는 했었는데, 그 폭이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죠. 그 폭이. 근데 오늘 보면은 오늘 보면은 6,600억이 맞나요?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방에 지금 줄었습니다. 6,600억이 아니라 6,800억이구나. 한 방에 6,800억이 지금 빠져나갔는데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코스닥 각각 뭐 3천억 후반대가 빠졌는데, 과거는 어땠나 보죠. 6월 달에 지수가 바닥을 잡는 날은 6월 24일 날 바닥을 잡았습니다. 이날 6월 24일 날 바닥을 잡았는데요. 27일 기준으로 보면 지수를 볼게요. 6월 24일 날, 6월 27일 날 지수를 한번 보면, 일단 이날이 6월 23일이죠. 그리고 6월 24일이고요. 이날이 6월 27일입니다. 6월 27일. 다시 한번
보면 6월 27일 날 기준으로 신용 잔고가 무려 9천억 가까이 8,800억이 줄었죠. 이때 이때부터 해서 신용 잔고가 대폭 줄어들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격적으로 줄어드는 날이 아마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개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올 때 신용 잔고가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등도 나오기 전에 이때는 반등이라도 나오고 대량의 신용 매물이 나왔는데 참 안타깝게도 반등이 나오기 전에 신용 반대 매매가 대량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반등이 오늘 나왔는데 어제 대량의 매도가 나왔죠. 어제 대량의 반대 매물가 일단은 1차적으로 나왔고 오늘은 좀 적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장 막판에 아마 이 투매에 의해서 또 상당 부분 나왔을 것이고요. 내일 오전에 또 상당 부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 매매 속도, 신용 청산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생각보다 빠르다. 그 점 신경을 써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요. 이런 구간에서 추가로 빠진다면 이런 추세 때 언저리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해줄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 더 빠져야 650포인트, 뭐 610포인트. 근데 그 전에 적어도 기술적 반등을 한번 주고 이렇게 밀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일단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내려오고 있어서 그래서 많이 하나 더 떨어지면 이런 구간까지 열어놓고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현금은 소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리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밀린다면 굉장히 단기간에 가파르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상승폭을 계산하면은 거의 50%에 육박한 하락폭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하락폭과 금융위기 때 하락폭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지금 하락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2년에 걸쳐서 지금 빠진 거잖아요. 어찌 보면 2017년도 2년에 걸쳐서 빠진 거고 뭐 거의 2년이네. 우리도 거의 2년에 걸쳐서 빠진 거기 때문에 이 이때는 더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보면 자, 이어서 종목군들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삼성전자 다시 한번 봐보면요.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도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군들도 동반해서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IT 반도체 특히 지금 구간에서는 볼만한 종목이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IT 반도체 일단 애플의 실적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주로 있었던 LG이노텍이 꺾였기 때문에 대장주로 있던 LG이노텍마저도 꺾였기 때문에 나머지 IT 반도체까지 영향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IT 반도체 제일 강했던 게 뭐 대덕전자라든지 뭐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잘 버텼는데 전부 다 밀려버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다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사실은 쉽게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자, 오늘 보면 SCI 평가 정보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채권 추심업체죠. 아마 내일 하루 더 반등을 하게 된다면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추가 상승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많이 밀리고 또 뭔가 이슈가 생긴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일단 SCI 평가정보가 단기과열 예고 공시가 떠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갈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생각을 해놓고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려신용정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얘는 신고가 영역에 있으면서 눌렸을 때 보면 되겠죠. 눌렸을 때 해지용으로 하나는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장 막판에 이제 뭐 요오드 관련해서 뭐 러시아
핵 위협 관련해서 좀 종목군들이 올랐는데 사실 이쪽 섹터는 저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생각이 없고요. 자, 종목군들 우려한 종목군들 하나하나 보죠. 2차전지 포스코 케미칼조차도 많이 밀렸습니다. 저는 이제 보기는 할 건데 지금 구간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는 조금 더 아래에서 종목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우량주가 엔벨로프 구간까지 온다면 이 정도에서는 단기 눌림 매매를 한번 한 차례 정도 시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60만원대 생각을 했고 단기 반등을 하면서 매도를 했었고요.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대칭이겠죠. 대칭 이렇게 하락폭에 여기에 하락폭만큼 빠지게 되면 대장주의 눌림 정도로 판단을 하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나머지 에코프로까지는 그래도 대장급의 종목군들이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매매를 해볼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은 네, 조금 관망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하는 척 하지만은 이 구간이 만약에 추가 하락을 위한 박스권이었다면 하락의 폭이 좀 깊어져 버릴 수도 있겠죠. 깊어져 버리면은 이 하락만큼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게 해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자리가 사실 나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매수를 고민도 했었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매수도 고민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매물의 압박이 좀 심했던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얘도 이 의미 있는 자리까지 내려와야 그래야 좀 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뉴프엑스 XR 관련 종목이죠. 이 종목은 어제 좀 샀다가 어제 아래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오늘 반등하면서 전량 매도를 좀 하고 나왔는데요. 밀리는 폭이 굉장히 이 친구도 큽니다. 중소형주다 보니까 크고요. 시장의 투매와 함께 밀린다면 조금 아래 구간에서 봐볼 생각이에요. 지금 보면 IT 반도체의 투심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IT 반도체가 하락폭이 더 클 수도 있다 라는 관점 속에서 만약에 이 첫 기준봉이 나온 자리까지 밀린다면 6,000원 근처에서는 일단은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요즘 샀다 하면 많이 밀려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종목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바이오젠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들이 좀 많이 빠르게 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피플바이오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국전약품이 좀 가격이 올라왔죠. 거래대금도 오늘 많이 터져서 일단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면 국전약품이 대장인데요. 일단 박스권을 완벽하게 걷어내지를 못해서 좀 갇혀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대금 자체가 좀 많이 터져서 시장에 관심은 많이 받고 있다라는 관점 속에 내일 눌렸을 때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종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MBC도 바닥권에서 일단 매각 이슈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일단 터져 주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이 상한가 구간에서 돌리기 위한 힘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갭을 띄우고 나서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이슈로 어제 이제 GSE가 갭을 좀 들었었는데요. 어제 갭을 들고 장중한 때 좀 강했었죠. 그리고 오늘도 조금 올라왔었는데 저는 오늘 매매는 많이 안 했고요. 어제 종목군들을 잡아서 들어갔던 거에 대한 매도를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종가 베팅 개념으로 좀 들어갔다가 돌파로 봤는데 생각보다 약해서 그냥 전량 매도를 좀 하고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산업, 여기에서는 지금 매매 마크가 안 나오죠.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되나? 시간 외에서, 그러니까 장 막판에 첫 타임에 들어가서 시간에 때 거의 다 지금 매도를 좀 하고요. 시간에 거의 다 매도를 좀 하고 나머지만 조금 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매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그냥 종목군들 순환매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라 이 또한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2차 전지까지 그 다음에 친환경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제약바이오 순환매가 좀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게 쇼커버링에 의한 상승인지 아닌지를 놓고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조금 종목군들의 흐름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 상대적으로 좀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도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 하락할 때 제일 먼저 카나리아 바이오가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어제 유틸렉스가 상한가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오늘 뭐죠? 대화제약하고 피플 바이오가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심이 의외로 좀 있구나 정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의외로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레버리지 관련해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면 많이 밀렸습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 아래 구간에서는 한번 봐볼 것 같고요. 설마 신저가를 치겠냐라는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가팔라서 설마 신저가를 치겠냐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좀 잡았다가 상품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또 물량을 좀 팔고 여기서 뭐 일부 좀 잡고 주가에 조금 더 잡아서 일단은 넘어가고 있고요. 종목을 계속 들고 가면서 이쪽에서는 트레이딩을 해볼 생각입니다. 해지는 종목에서 걸고 상방은 시장을 사는 전략으로 지금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BHI도 좋은 종목인데 원전 안에서는 그나마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힘이 없어서 지금 일정한 박스권까지 이탈이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좋지 않은 모습이 좀 연속이 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준봉 자리가 되는 구간이죠. 첫 돈이 들어왔던 자리까지 지금 밀려서 상당히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안 깨고 올라와 줘야 길쭉 반등의 흐름이 연속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지금 하락의 폭과 하락의 강도가 전체 시장에 매우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단기 매매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 단기 매매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시장인 듯해요. 저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몇몇 종목은 대응을 했는데요. SCI 평가 정보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좀 제대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막판에 SCI 평가 정보가 상한가 들어갈 때 돌파로 좀 따라잡아서 팔고 떨어질 때 그냥 팔아버리고 좀 마감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노시스라는 종목도 박스권 돌파 매매로 들어갔다가 흔들림에 좀 팔아서 상한가는 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얘도 일정한 박스권 돌파로 장 막판에 좀 샀다가 지수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라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GSE 이렇게,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 JW 신약 좀 매매를 했었고요. 좋은 매매는 아니었는데 매매해서 이렇게 오늘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어려운 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지수 저는 바닥에 근접했기 때문에 괴로우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힘내서 잘 버텨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